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든든한 지식 한 그릇 TV 아침밥의 아열입니다. 오늘 주제는 아는 만큼 보이는 북유럽 신화 이야기 로키의 자식들과 거대 늑대 펜리르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로키에게는 시긴이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고 다니는 짓은 망나니였지만 워낙 외모가 출중해서인지 로키에게는 내연녀도 있었는데요. 앙그르보다라고 하는 여자 거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두 아들과 한 명의 딸을 낳았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 세 아이들입니다. 최고신 오딘은 꿈을 통해 미래를 내다보았습니다. 신들에게 아주 위협적인 존재들이 탄생했다는 미래였죠. 다름 아닌 로키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오딘은 천둥의 신 토르와 전쟁의 신 티르를 거인들의 세계로 보냈고, 토르와 티르는 몇 주 후 세 아이들을 꽁꽁 묶어 아스가르드로 데리고 옵니다. 둘째 아들은 요르문간드라는 거대한 뱀이었습니다. 토르는 이 뱀의 독이 심상치가 않다며 조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토르의 경고에 오딘은 이 뱀이 누구도 해칠 수 없게끔 땅 너머에 아주 깊은 심연의 바다로 던져버립니다. 요르문간드는 계속해서 커져 나중에는 미드가르드를 완전히 감쌀 정도로 커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미드가르드의 뱀이라고 불리었는데, 바닷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이 일에 대한 복수의 칼을 갑니다. 이 거대 뱀은 자라면서 토르와 라이벌이 되어 죽는 날까지 싸우게 됩니다. 오딘은 요르문간드를 바닷속으로 던져버리고 돌아와 로키의 딸을 보았습니다. 반은 시체요 반은 소녀인 이 여자애에게 오딘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소녀는 다들 저를 헬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죽은 자들을 특히 좋아합니다. 다른 두 아들과 달리 헬은 오딘에게 호의적이었습니다. 오딘은 자신의 꿈을 곰곰이 생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가장 깊은 암흑의 땅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 죽은 자들을 통치할 것이다.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자들은 그녀의 백성이 될 것이다. 오딘은 헬을 가장 지하에 있는 세계로 데려가 죽은 자들을 통치하게 하였고, 산 자들에게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한 명은 아주 깊은 바다에, 한 명은 칠흑 같은 지하세계에. 이렇게 오딘은 두 남매를 처리했습니다. 마지막은 로키의 맏아들이었습니다. 분명 데리고 올 때까지만 해도 강아지만 했던 이 늑대는 데리고 오면서도 계속 자라나 이미 거대한 늑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늑대의 이름은 펜리르입니다. 그 몸집이 얼마나 거대했는지 티르를 제외한 모든 신들이 펜리르를 무서워했습니다. 하지만 티르는 아스가르드로 돌아오는 여정에서 펜리르를 강아지처럼 잘 대해줬고, 펜리르 또한 티르를 매우 잘 따랐습니다. 문제는 오딘의 꿈. 오딘의 꿈의 마지막은 언제나 거대 늑대가 세상을 삼키면서 끝을 맞이했습니다. 오딘은 언젠가 저 늑대가 세상의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이라 예언하였고, 펜리르를 묶어놓기로 결정합니다. 신들은 펜리르와 친하게 지내는 척을 하며, 펜리르, 넌 아주 강력한 늑대야. 그렇지? 그렇다면 이 쇠사슬을 너한테 묶어볼게. 한번 풀어볼래? 라고 회유하였고, 로키를 닮아서인지 자신감이 늘 뿜뿜하던 펜리르는 흔쾌히 승낙합니다. 있는 힘을 다해 펜리르를 묶었지만 펜리르가 힘을 주자 쇠사슬은 쉽게 풀려버립니다. 두 번째에는 신들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사슬을 준비하여 묶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힘들어했지만 역시나 펜리르는 사슬을 풀어버립니다. 펜리르는 자신의 성공에 기뻐하며 와우, 봤죠? 저 힘 세죠? 내가 신들의 사슬을 끈다니. 하지만 싱글벙글한 펜리르 주변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모든 신들의 표정이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티르조차. 펜리르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이 사슬 묶기는 내가 얼마나 강한지 시험하는 행동들이 아니군. 날이 갈수록 펜리르의 몸집은 커져만 갔고, 그의 이빨 하나의 길이가 이제 인간의 팔만해졌습니다. 그는 점점 더 많은 허기를 느꼈고 닥치는 대로 먹어치웠습니다. 오딘은 마지막으로 난쟁이들을 찾아갔습니다. 난쟁이들은 최고의 사슬을 만들려면 이 세상에 없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고양이의 발소리, 여자의 수염, 산의 뿌리, 곰의 힘줄, 물고기의 숨, 새의 침. 이때 난쟁이들이 이 재료를 모두 사용해서 지금은 좀처럼 볼 수 없다는 이야기도 있네요. 아무튼 이렇게 6가지 재료로 글레이프니르가 완성됩니다. 겉모습으로는 비단끈에 불과했지만 그 어떤 존재도 이 끈을 풀 수는 없었습니다. 신들은 이 끈을 가지고 펜리르에게 갔습니다. 하지만 펜리르는 이번에는 자신의 몸을 묶을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더럽고 추악한
배반의 냄새가 나는군요. 오딘은 누구도 널 배반하지 않아 펜리르. 신들의 아버지인 내가 장담하겠다. 네가 이 얇은 끈을 끊을 수 없다면 넌 전혀 위험한 존재가 아니니 자유롭게 풀어주겠다. 하지만 펜리르는 의심이 많았습니다. 당신은 숨쉬듯이 거짓말을 하는군요. 이 끈으로 날 묶어서 내가 풀지 못한다면 그대로 나를 내버려 두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 누구도 나를 묶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자 교활한 오딘은 넌 고작 이 얇은 끈을 두려워하는군. 넌 겁쟁이구나. 겁쟁이가 이런 걸 할 수 있을 리가 없지. 난 겁쟁이가 아닙니다. 날 배신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당신의 제안을 따르죠. 신들 중 한 명이 내 입에 손을 넣고 있겠다면 날 묶어도 좋아요. 만약 당신들이 나를 다시 풀어준다면 나는 그를 놓아주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거짓이라면 그 손을 물어뜯어 삼켜버리겠습니다. 신들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저 거대한 늑대 입에 자신의 손을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후, 깊은 한숨과 함께 전쟁의 신 티르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내가 하지. 그렇게 티르의 손이 펜리르 입속에 들어간 채로 글레이프 니르가 감싸졌습니다. 됐다, 풀어보거라. 안간 힘을 쓰고 몸부림을 쳐도 오히려 더 강하게 압박해올 뿐 끈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신들 사이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펜리르가 완전히 지쳐 움직이지 못하게 되자 그제서야 그 웃음소리는 커다란 비웃음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어서 풀어주세요. 펜리르가 말했지만 신들은 더욱 크게 웃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티르와 눈이 마주쳤고 티르는 각오를 한 듯 두 눈을 꼭 감았습니다. 펜리르는 티르의 손목을 물어뜯었습니다. 티르는 그 어떤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나를 속였구나, 교활한 신들이여. 나는 너희와 친하게 지내고 싶었다. 최고신이여, 넌 두려움 때문에 날 배신했구나. 세상 모든 게 끝날 때 나는 달과 해를 삼키고 너 또한 죽일 것이다. 저놈이 입을 나불거리지 못하게 칼을 꽂아라. 오딘의 명령에 펜리르의 입천장에 칼을 꽂았고 아래턱에 칼자루를 끼우자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늑대는 계속해서 으르렁거렸고 그 침이 넘쳐 흘러 강을 이루었습니다. 신들은 자신들이 아주 영리하다고 칭찬하며 웃음을 터뜨렸고 오직 티르만이 웃지도 미소 짓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전쟁의 신 티르는 외파리 신이 되어버립니다. 그가 전쟁의 신이기도 하고 용기의 신이기도 한 이유가 이 에피소드에서 나옵니다. 오늘 이야기는 상당히 자극적인 이야기였죠. 자신이 본 미래가 두려워 재앙의 싹을 미리 자르려고 했던 오딘. 하지만 오히려 이런 행동들 때문에 로키의 자식들은 복수심을 갖게 되는데요. 훗날 라그나로크가 시작될 때 오딘의 예언대로 로키의 자식들은 신들에게 재앙이 됩니다. 영화에서는 토르와 로키의 누나로 등장하는 헬라는 로키의 딸 헬의 다른 이름입니다. 여러 전승에서 헬 또는 헬라라고 불리었죠. 현재 지옥이라고 불리는 헬은 이 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또 영화에 나오는 늑대 펜리르는 사실 로키의 맏아들이자 아스가르드의 가장 큰 위협이 되는 늑대였고요. 티르는 고대 영어로 티우라고 불리었는데 화요일 튜스데이는 원래 티우의 날 티우스데이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재밌죠? 여러분은 이제 아는 만큼 더 많이 보일 거예요. 언제나 든든하고 재밌는 지식 한 그릇씩 준비해 놓을게요. 언제든지 채우고 가세요. 저는 아침을 열어주는 남자 아열이었습니다. 오늘도 사랑합니다.